제1강 AI 시대 성품이 경쟁력이다. 7권 시리즈 사용 설명서. AI 시대의 인간, 무엇이 경쟁력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ChatGPT는 복잡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AI는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로봇은 사람보다 빠르고 정교하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정작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AI 시대에 성품이 경쟁력이다 7권 시리즈를 통해서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성품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성품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다. 어떻게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AI 시대, 왜 성품인가? 인간 고유 영역의 발견. 먼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신입사원들은 스펙은 뛰어난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게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바로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감, 팀원들과의 진정한 소통 능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의 판단력이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답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실제 현실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 특히 사람과 관련된 변수들을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AI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구를 내보내야 효율적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실제로 내리고 해당 직원들과 소통하고 남은 팀원들의 사기를 관리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성품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 소통 기술, 책임감, 정직함, 용기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품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성품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지식 전달과 스킬 훈련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AI 시대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AI가 지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대신해준다면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바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이 7권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육이 아니에요.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입니다. 2부 IBLP 49가지 성품의 재해석, 검증된 이론의 현대적 적용. 이제 이 시리즈가 어떤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리즈는 IBLP, 즉 Institute in Basic Life Principles에서 제시한 49가지 성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IBLP는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품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기관이에요. 그들이 정리한 49가지 성품은 정말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개인적 성장과 관련된 성품들 정직, 성실, 겸손, 자제, 인내, 용기, 지혜 등이 있어요. 이런 성품들은 개인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죠. 관계적 성품들 친절, 관용, 온유, 배려, 신뢰, 충성, 화목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에요. 사회적 성품들 책임감, 공정성, 리더십, 순종, 권위 존중, 사회적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성품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49가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육 현장의 실용성 때문입니다. 49가지는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복잡하죠.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 맥락입니다. IBLP의 성품들은 주로 서구적 관점에서 정리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IBLP의 성품 체계는 산업화 시대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작업이 무엇이냐면 49가지 성품의 본질은 유지하되 그것들을 현대적 리더십 관점에서 완전히 재정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이라는 성품을 생각해보세요. 전통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뢰를 구축하는 태도로 재정의했어요. 왜 그럴까요? 리더십 상황에서 정직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명하고 일관된 소통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겸손을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되죠. 하지만 리더십 관점에서 겸손은 배움에 열린 태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이런 식으로 49가지 성품 모두를 현대적 리더십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성품 체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49가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참부 7가지 리더십 역량으로의 전환, 체계적 접근의 완성. 49가지 성품을 어떻게 7가지로 압축했을까요? 이 과정이 우리 시리즈의 핵심 혁신입니다. 우리는 49가지 성품들을 자세히 분석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리더십 역량으로 수렴되는지를 연구했어요. 그 결과 7가지 핵심 리더십 역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점 자기성장 리더십. 먼저 자기성장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리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포함되는 성품들을 보면 성실, 자제, 인내, 겸손, 경계, 정확,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실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로 정의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 약속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AI 시대에는 기계적인 반복 작업은 AI가 대신하지만 약속에 대한 책임감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거든요. 2점 관계 리더십. 두 번째는 관계 리더십입니다. AI 시대일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돼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 터치가 더 소중해지거든요. 여기에는 친절, 관용, 온유, 배려, 격려, 화목, 애정 같은 성품들이 포함됩니다. 친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태도로 정의해요. 단순히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3점 책임 리더십. 세 번째는 책임 리더십입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해 줄수록 인간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해요. AI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거든요. 정직, 신뢰성, 충실, 공정, 순종, 권위 존중, 안전 이런 성품들이 여기에 속해요. 정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를 구축하는 태도입니다. 리더가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아요. 특히 AI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리더의 정직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차점 소통 리더십. 네 번째는 소통 리더십입니다. AI가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에요. 지혜, 분별, 명확성, 설득력, 경청, 이해, 공감 이런 성품들이 포함됩니다. 지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5점 변화 리더십. 다섯 번째는 변화 리더십입니다. AI 시대는 급변의 시대예요. 어제의 상식이 오늘 뒤바뀌는 일이 일상다반사죠. 이런 환경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해요. 용기,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혁신, 적응력, 비전 이런 성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용기는 옳은 일을 행하는 힘으로 정의해요. 단순히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는 힘이죠. 6점 공동체 리더십. 여섯 번째는 공동체 리더십입니다. AI 시대일수록 협업의 중요성이 커져요. 복잡한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섬김, 협력, 팀워크, 배려, 나눔, 희생, 헌신 이런 성품들이 포함됩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자세로 정의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앞에 서는 것보다 팀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7점 실행 리더십. 마지막은 실행 리더십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AI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줘도 그것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거든요. 결단력, 추진력, 완성도, 효율성, 시간관리, 목표의식, 성과 창출 이런 성품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7가지 리더십 역량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 교육하기 쉬워졌습니다. 7개는 기억하기 좋은 숫자예요. 일주일이 7일이듯이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둘째, 실용성이 높아졌습니다. 각 리더십 역량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 셋째, 단계적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1권부터 7권까지 순서대로 학습하면서 점진적으로 리더십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차부 지정의 교육 방법론, 전인격적 성장의 비밀. 이제 각 성품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정의 3단계 구조를 사용해요. 이것은 동양, 철학의 지혜를 현대적 교육학에 접목한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지즈 단계 명확한 이해. 첫 번째 지즈 단계에서는 그 성품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 리더십 상황에서의 실용적 정의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내라는 성품을 다룰 때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하는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리더십 상황에서 인내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의를 제시한 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실제 기업 현장이나 학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로 들어서 그 성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죠. 정치인 단계 정서적 공감. 두 번째 정치인 단계가 우리 시리즈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동물 소재를 활용한 성품 이야기를 들려줘요. 왜 동물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동물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받거든요. 둘째, 상상력을 자극해요. 동물의 특성을 통해 추상적인 성품 개념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셋째, 기억에 오래 남아요. 단순한 개념 설명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훨씬 기억하기 쉽죠. 예를 들어 인내를 설명할 때는 연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통해 목표를 향한 끈질긴 노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또는 협력을 설명할 때는 기러기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러기들이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팀워크의 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을 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의의 단계 실천적 적용. 세 번째 의의 단계에서는 이야기 기반의 성품 치료적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연어처럼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어의 정신으로 그것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거죠. 또한 작은 실천 과제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포기하고 싶었던 일을 하루 더 해보기 같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주는 거예요. 통합적 효과. 이렇게 지정의 3단계를 거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의지로 실천하는 인간의 전인격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해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구나라는 실용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깊은 이해와 정서적 공감, 그리고 구체적 실천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죠. 오부 실전 활용법과 기대효과, 변화하는 현장, 변화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대상과 맞춤형 접근. 이 시리즈는 정말 다양한 대상에게 활용될 수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리더십 기초 소양을 기르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로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성품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학생과 청년 리더들에게는 실질적인 리더십 역량 개발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해요.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학급 운영과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성품 교육 커리큘럼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 성장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성적이나 스펙에만 집중하지 않고
아이의 성품과 리더십을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기업 교육 담당자들에게는 인직원 인성 교육과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 교육이나 승진자 교육에서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로 활용. 이 시리즈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서 모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읽어가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토론 수업의 교재로도 훌륭해요. 각 성품에 대한 정의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워크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습과 과제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 가능해요. 개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시각적 학습 도구의 활용. 책의 표지 디자인도 교육 도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앞 표지의 비주얼 아트는 각 리더십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기 성장 리더십의 표지가 새싹이 자라는 모습이라면 학습자들은 그 이미지를 통해 성장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뒷표지의 도식화된 성품 구조는 각 리더십에 포함된 7가지 성품들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구조화된 학습을 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효과들. 이 시리즈를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신의 성품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들을 의식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소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늘어나고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리더십 역량이 강화됩니다.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고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요. 문화적 차원에서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더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거든요. 마무리. AI 시대에 인간다움의 재발견.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어요. AI 시대라고 해서 인간이 무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시대입니다. AI가 계산하고 분석하고 생산하는 동안 인간은 꿈꾸고 공감하고 협력합니다. AI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안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바로 성품입니다. AI 시대 성품이 경쟁력이다 7권 시리즈는 바로 이런 시대 정신을 담은 교육 콘텐츠입니다. 단순한 도덕 교육서가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인간 중심, 리더십의 핵심을 담은 실용적 가이드북이에요. 이 시리즈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을 발견하고 성품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각 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권 자기성장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7권 실행 리더십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품 기반 리더십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